자, 이제 또 선택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같이 가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이제 오프닝은 제가 했고, 오프닝 뒤에 일발장전으로 오늘 굵직한 주제와 그다음에 기업을 붙여봤고, 소문으로 들었어 정태근 팀장이 몇 가지 얘기해줬고, 좀 전에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마켓 메이커들의 매매 동향을 짚어봤으니까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보이는 게 좀 있나요? 독특한 기업들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에는 아무래도 금리인지 모르겠는데 카카오뱅크, 뱅크 여기도 뱅크는 뱅크니까 네. 그런가? 네. 넷마블이 어제 지분을 추가로 매도했죠. 네. 카카오뱅크. 네, 그렇죠. 그리고 LG화학은 오히려 외국인이 순매수하면 좀 감았고 반등했고 코스닥에서 한국 BNC는 뭔가요? 코로나 치료제? 그렇죠. 예.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네. 이제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작가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종목이 겹쳤다고. 누구랑? 이렇게 우리 둘이서 아, 겹쳤다고 그래요? 해서 네. 우리 둘이라는 건 어느 둘이? 김영민 매니저랑 겹쳤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이제 한국 BNC는 이제 플랜 B로 이렇게 좀 그러네요. 네, 준비 아닌 준비를 또 하게 됐습니다. 한국 BNC, 한국 파마도 얘기들을 좀 오갔는데. 네, 한국 BNC, 한국 파마가 치료제 치료제로는. 쪽으로 조금 올라오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맞이한 그런 좀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 자, 그럼 김명민 매니저의 픽부터 먼저 그 선택 네. 어떤 거를 선택해 볼까요? 저는 오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 기관 외국인들 매수 상위에 보면은 뻔한 종목들, 익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대형주들이 자주 이제 포진이 되는 게 이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눈에 띄는 이제 중소형주 오늘 처음에 이제 선택하신 게 겹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강의 M&T 네.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어쨌든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 특히 이제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정말 강하잖아요. 유니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캠트로스, 어저께는 또 휴캠스라는 기업이 또 장중에 어마어마하게 또 급등이 좀 나왔는데 네. 상강 M&T는 이제 해상 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상 풍력 관련된 기업 가장 대표적으로 CS 윈드 이런 종목들을 잘 아시는데 CS 윈드 주가는 아직도 조금 헤매고 있는데 상강 M&T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주 정도 전부터 바닥을 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고 사상 최대 이제 수주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어저께 동시에 꽤나 많은 물량들을 조금 잡았거든요.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되는 이제 중형주라고 보면 되는데 눈에 띄게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좀 큰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 하반기 때도 이 해상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특히 일본 쪽에서 이제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수주 잔고가 지금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한 1조 1천억 정도 이제 수주를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때 무난하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뭐니 해도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투자 모멘텀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이제 종목들이 모멘텀을 좀 잘 받는 게 요 회사가 어디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정말 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어저께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중국에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장중에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어제 하나마이크론이 1,500억 규모 이제 시설 투자한다 그러니까 장중에 또 10% 넘게 급등이 나왔고 상강 M&T도 역시나 최근에 고성에 이제 추가적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생산 설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아마도 어저께 이제 주가가 조금 강했던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공격적인 매수를 좀 했다라는 거 분명히 좀 이유 있는 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포집 이슈가 중요하고 환경 문제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불 많이 보잖아요. 네.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지금 산불이에요, 산불. 산불은 덮을 수가 없다니까. 산업에 대한 이산화탄소는 포집이 가능하죠. 굴뚝이라든지 나오는 그렇죠. 경로가 뻔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자 하는 이슈도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산불 나는 이게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은 평상시 살아있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빛을 받아갖고 광합성을 하잖아요. 네. 타버리면은 이산화탄소가 다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나무를 심어야 되나요? 그거를 뭐 어떻게 어떻게 뭐 헬기 소방용 헬기 뭐 이런 걸로 봐야 모르겠어요. 되나요? 네. 그 탄소는 어떻게 포집할란가. 그거는 네, 그렇죠. 갑자기- 그런 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니까. 갑자기 본능,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물론 삼강 M&T나 뭐 요즘 뭐 유니드 같은 기업도 네. 좋고 뭐 그 산업이라도 일단 막아야 되니까. 자, 이거는, 그래 예. 그건 그러고. 수급으로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종목이니까 저도 이제 같은 시각에서 이제 삼강 M&T가 눈에 띄었는데 사실 한 최근 10거래일 정도 놓고 보면 네. 가장 좀 눈에 띄는 수급이 있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익권에 올라오지 못해서 이제 그 올림픽에는 이제 선정이 좀 되지는 못했었는데 어제 이제 어제 보면은 기관 외국이 모두 좀 강한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왔고 이렇게 오른 거를 사란 얘기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뭐 저는 뭐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주가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참고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아직은 이런 뭐 탄소나 또 뭐 풍력 뭐 이런 때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뭐 좀 천천히 좀 담아가시는 이제 그런 뭐 접근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지금 실적도 좀 2분기에는 일회성 요인 때문에 조금 뭐 주춤한 거를 빼고는 지금 뭐 조 단위의 그런 이제 수주를 쌓아가는 그런 구조로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 뭐 7천억대 중반에서는 뭐 1조 정도 되는 거는 문제도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좀 뭐 탄소 관련된 이런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화려하진 않지만 좀 꾸준함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섹터 안에서 종목군 안에서는 지속적인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아까 이제 플랜 B로 좀 놓고 봤었던 이제 이 백신 그러니까 치료제 쪽에 그런 강세가 저는 뭐 물론 이제 이 치료제 종목들이 좀 작다 보니까 이 수급의 상위로 올라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BNC가 어제 상한가를 만들어내면서 수급을 쭉 빨아들이는 이제 저는 일종의 시장의 시그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제 쪽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네.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오늘도 뭐 시장 약간 뭐 위든 아래든 보합권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좀 그 치료제 쪽에 뭐 이런 쪽에도 오늘은 좀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슈는 치료제. 뭐 수급으로 봤을 때는 삼강 M&T 뭐 눈에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슈로 봤을 때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치료제 쪽이 춤을 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한화투자증권은 왜 있죠? 하나투자증권 뭐 저도 이게 금리 때문에 그런가 뭐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쳤어요.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된 거기 투자한 것도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좀 회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요인이 좀 겹치기는 했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뭐 쇼커버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좀 수급이 좀 뭐랄까요 그냥 순간적으로 확 좀 이렇게 모이면서 좀 크게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OCI 이것도 좀 어제 움직였죠. 네, OCI하고 이제 하나솔루션, 솔루션. 태양광 패널 기업들이 어저께 조금 강했죠. 폴리실리콘. 네. 폴리실리콘이 요즘 한참 들렸는데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 해? 하지 마. 왜냐면 제가 종목으로 갖고 왔기 뒤에? 때문에 네. 배웁시다. 김이 빠져버리면 네. 저도 이제 저도 뭐 원고를 이걸 다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받아가지고 저도 밥값을 해야 되기 순서대로 때문에. 하니까 네. 뒤에 뭘 할지 저도 모르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자기 뭐 할 얘기 있다니까 미리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네. 자 그러면 일단 피킹은 저런 식으로 오늘 뭐 특이사항은 삼강 M&T 김현 매니저는 그리고 또 정경미 팀장은 네, 저도 한국 삼강 BNC. M&T를 둘 다. 네. 아 그래서 겹쳤다는 얘기구나.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산만해져가지고. 그러면 따로 이제 또 나는 선택을 오늘 뭘 또 준비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네. 보겠다. 김현 매니저. 네. 오늘 이제 저의 픽은 아유 참 여기 화면 네. 아직도 적응을 못했어. 자 정경민 차장은 OCI 그래서 그랬구나. 네, 아니 김현 매니저는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좀 산만한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해요. 어저께 어제 자꾸 이제 프로듀서가 술 먹었냐는데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요즘에 뭐 9시 이후에 또 그렇죠. 뭐 가게 문을 다 닫기 때문에 절대 음주 방송 아니니까. 네. 댁에서 혹시 혼술하신 건 아니야 아니신가요? 그게 아니라 오늘 네. 금리 때문에 자꾸 집중을 거기다 해가지고. 금리 인상 내기 하셨나요? 누구랑? 뭐 누구 뭐 지인과 몰라요. 아니. 네. 네, 어쨌든 YG YG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저는 준비를 좀 해왔는데
어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엔터주들 뭐 JYP라든지 SM 얘기를 조금 많이 했는데 했죠. 오늘은 제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조금 자세히 좀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해왔어요. 아무튼 뭐 시장에 모든 관심이 일단은 뭐 어제는 반도체 쪽에 쏠렸으나 사실 기대가 큰 만큼 어제는 다소 조금 실망스러운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BNC를 필두로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치료제 어제는 뭐 움직이지 않던 삼천당 제약도 또 조금 움직였고 뭐 그런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는 와중인데 그 와중에 지금 엔터주들이 정말 뭐 지금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도 잘 가고 있고 뭐 앞으로의 전망도 워낙 지금 잠깁힌 전망들이 많고 최근에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리포트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업종 저는 엔터주들 쪽에서 이제 정말 많이 이제 리포트들이 좀 나온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엔터 4사 예전에 우리가 엔터 3사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하이브가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네. 엔터 4사라고 해야 되겠죠. 하이브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SM, JYP, YG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YG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 YG가 예전에는 이제 빅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빅뱅이 거의 이제 Y의 수순이고 G드래곤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치과 중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이 YG를 대표하는 이제 그룹이 트레저 그다음에 이제 여성 그룹 중에서는 이제 블랙핑크가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8월 달에 드디어 이제 이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이제 입점을 했거든요. 8월 초에. 네. 그게 이제 가장 좀 강력한 투자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체적인 이제 공식 온라인몰을 전부 이제 폐쇄를 하고 전부 위버스 샵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이전을 좀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최근에 많은 엔터 기업들이 이런 이 위버스와 같은 이제 플랫폼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편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사실 YG 엔터테인먼트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보통 이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력 아티스트들이 이제 앨범을 판매를 하고 공식적인 이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실적이 이제 잘 나오잖아요. 근데 2분기 때 보면은 간판 아티스트들의 뭐 앨범 출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이유를 조금 따져보니까 사실상 이제 요즘에 이 엔터 기업들의 이제 매출 구조가 단순히 이제 음원 쪽에 나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굿즈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수익 그리고 광고 모델로 정말 많이 좀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 광고료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폭넓게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게 음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매출 비중이 지금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더라도 30%가 지금 채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굿즈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말 이제 수익원이 지금 다양화가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기획사들이 그냥 일부 몇 명의 아티스트들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구조를 완전히 좀 탈피하면서 수익성을 다변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여지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어쨌든 가장 지금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가 뭐 6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멤버 한 명당 뭐 거의 한 4천만 명, 5천만 명 정도의 땡스타그램 그 팔로워를 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지금 인지도가 뭐 어마어마하다. 사실 우리 보이그룹 중에서는 BTS가 네. 뭐 단연 이제 탑이라고 보면 걸그룹 중에서는 블랙핑크가 뭐 타이 추종을 거의 불허할 정도로 상당한 인지도와 이제 또 마켓 파워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방면으로 이제 이런 IP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컨텐츠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굿즈라든지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또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 이런 것들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금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가 또 화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들보다는 엔터주들이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아닌가. 여기에다가 사실상 이 오프라인 공연까지 이제 가세를 해버리면 정말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리오프닝 그리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엔터주를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에서 6만 1,000원 정도 매수 밴드 말씀드리고 지금 지수는 가격은 뭐 50일 신고가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번 뚫고 올라가면 뭐 6만 8,000원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5만 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나만의 오늘 선택은 YG 엔터테인먼트. 네. 약간 사심이 들어간 느낌도 네. 들고. 뭐 다 좋아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거하고 대동소이한데 저는 좀 독특하게 금리 인상이 만약에 오늘 된다면 가장 큰 수혜주 후에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된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예요.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 네. 정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마스크를 쓰되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을 하게 되면은 콘서트를 열 수 있는 네. 뭐 그런 오프라인 지금 행사도 엔투사들 정상화되겠죠. 콘서트 한 번 없이 저 정도 실적 내는 거 봐서는 대단하죠. 거기에 이제 콘서트라는 본류의 사업이 첨가되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경제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빅 이벤트다 이렇게 봅니다. 매번 강조하잖아요. 자, 콘서트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척도고 이제 저희 브로커들의 척도는 무조건 이제 누가 컴백을 하느냐, 그 컴백이 얼만큼의 초동 음반 판매를 만들어 주느냐. 그렇죠. 여러분 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팬들이 앨범 뭐 한 장 사고 두 장 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삽니다. 한 금액으로? 사람당. 예, 그렇기 때문에 초동에 이게 과연 30만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주들이 이제 론칭해가지고 1위를 금방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만들어내느냐 안 해느냐 뭐 이런 오늘 거랑 그 좀 NC 소프트 네, 블레이드 앤 소울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속도가 빠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오케이. 일단 저는 원외. 제 종목 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정혜민 사장은 OCI. 네네 OCI를 준비를 했고 뭐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좀 강세가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주가의 이 시장 조정을 틈타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역시 이제 반등 장세에서 이제 투자 심리, 뭐 단순한 낙폭 과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확실한 좀 상승 요인이 있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서 현재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원자재 가격 인상이 좀 잘 전가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에서 이제 하나 좀 골라봤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에요. 폴리실리콘 가격에 이 주가를 딱 놓고 보면 사실 거의 90% 정도 이제 합치를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8월 초, 7월 말 이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이제 하향 추세로 돌아선다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뭐 정체라기보다는 약간 좀 하향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만. 2분기에 1,600억이 넘는 지금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채 3조가 안 되는데 뭐 1분기에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냈고 그래서 올해 한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뭐 지금 2조 7, 8천억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밸류 매력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걸 좀 이제 뜯어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말 그대로 그냥 공장만 돌리고 있었는데 알아서 가격이 올라가서 앉아서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앉아서 돈을 번다니까 좀 이상하네. 하여튼 수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또 부지값만 1조가 넘는다는 이제 인천 용현지구 개발 여기도 현금 흐름이 이제 2023년 4년 요때 좀 발생할 걸로 좀 예상이 들고 그리고 뭐 바이오 사업 진출 또 전통적으로 이제 동해양제철화학 시절부터 효자 종목은 이제 카본 블랙이죠.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 네. 끈끈이 같은 카본 블랙 그리고 이제 식각으로 쓰이는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반도체의 뭐 이런 소재 그리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까지 이제 여러 가지 좀 확장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신사업도 좋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딱히 큰 지출이 없었습니다만 크게 들어오는 수익은 있는 이제 이런 구조를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3조 후반 4조 때까지도 시가총액을 좀 열어놓고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관심 종목은 OCI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실리콘의 스팟 가격을 보려면 이제 PV 인사이트 여기 많이들 들어가시잖아요. 네. 뭐 반도체 시세는 이제 또 깊이 있게 투자하시는 네. 분들은 디램 익스체인지 뭐 이렇게 어제 좀 찔끔 또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또 그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죠. OCI가 네네. 뭐 그런 것들 좀 감안했을 때 주가에는 좀 뭐 반등 탄력은 어느 정도 좀 다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이제 뭐 할 얘기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OCI가 어저께 시장에 되게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고, 뭐 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러면서
같이 좀 움직였던 종목이 KCC라는 종목도 그 이제 맞아요. 얘기에 KCC. 편성을 하면서 좀 네. 움직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LG 쪽에서 국내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한다 뭐 이런 것도 좀 반사 수혜를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상 오늘 미국 시장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본다면 오늘까지도 좀 괜찮지 않겠나 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좀 그러니까 더 비철금속 보도록 광물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또 주목이 되는군요. 네. 뭐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더 나가서 KCC의 하여튼 네. 네. 내용을 다 읽어보진 못해서 네. 메탈 실리콘 메탈 말씀하시는 거죠? 실리콘. 네.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제가 이따 준비해 오케이. 놨습니다. 수소 얘기도 지금 네. 또 다시 현대차 쪽 나오고 그다음에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20% 또 올렸죠? 네, 지금 다 다룰 게 또 많은데 김현 매니저 시간 다 됐으니까 네. 가셔야죠. 목요일 이벤트. 네,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앵커께서 지금 금리 네. 가장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금통위 결정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주식시장에는 저는 뭐 상당히 호재성 이슈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호재.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금리 올리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아니요, 하지만 호재. 오늘 이 금리 인상은 분명히 좀 결이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또 온라인 방송에서 좀 자세한 얘기들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